이 사람들은 어떻게 재산을 갖다가 확장시켰느냐. 옆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동네 영주 나오라 그래요. 그걸 때려 눕혔어요. 그러면서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네 땅 내놔. 이거는 명예로운 거고 공정한 거예요. 맨날 싸우고 앉았으니까 이 유럽 전체를 책임지던 교황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한심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네들 어떻게 밖으로 돌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니네끼리 싸우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되찾아오면 저기서 니네가 폭력으로 뺏은 땅은 다 공식적으로 너네가 왕이라고 내가 인정해주겠다. 중동으로 원전 전쟁을 떠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전쟁에 나가려면 수송비도 들고 무기 비용도 들고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기사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남한테 터는 거죠. 근데 방금 털지 말라고 그랬잖아. 가서 털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털 때까지 꾸는 거죠. 그 꿔주는 걸 누가 하냐? 바로 템플 기사단이라는 집단입니다. 템플 기사단이 유럽 최초의 국제 대기업이에요. 유럽 전역에 있는 성당에다 다 조그마한 지사를 세웁니다. 로컬 지구에 가서 땅 문서나 성 문서 아니면은 상속권을 거기다가 담보로 맡깁니다. 그러니까 뭘 주냐? 식숙박권, 통행증, 무기 지급증 같은 증을 갖다 막 발행해요. 그냥 거래를 할 때 돈을 주고받지 않고 그냥 통행증을 주고받는다든지 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템플 기사단에 숙박권을 주고받는 식으로 얘네들이 발행한 여러 증이 다 화폐가 됩니다. 기독교의 율법은 이자를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근데 템플 기사단이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가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기사 한 명이? 그럼 돈을 아예 못 받잖아요. 그 리스크에 맞게 이자를 받아야겠는데 이자를 못 받게 하니까 편법을 발견해요. 로마 법에 의하면 이자를 받는 것과 어떤 사람이 대출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벌칙금을 내는 것은 별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템플 기사단이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만 한 3달이 걸리잖아요. 근데 대출 상환 기간을 한 2달로 잡아놓습니다. 그러면은 벌칙금이 발생하겠죠. 그 벌칙금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만들어놔요. 이자만 갚으면은 원금을 안 갚아도 원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이자를 주면 원금이 있다고 치고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유럽의 화폐 발행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자 화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 땡겨야 돼요. 돈의 시간 가치라는 게 생겨요. 오랫동안 그 동네와 교역을 하면서 천천히 버는 것이 서로한테 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를 평화롭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동네에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 이슬람 상인을 갖다가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입은 옷, 심지어 신발까지 다 뜯어가지고 템플 기사단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